전시에는 누가 방공망을 사수하느냐, 방공망을 제압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죠. 제블린, 하이마스 등 미국의 지원 무기로 지상군의 열세를 뒤엎고 이제는 러시아의 방공망까지 제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작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긍정적인 관측도 꽤 나오고 있고요. S-300이나 S-400 같은 러시아의 촘촘한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고 우크라이나 공군에 특급 날개를 달아준 이 무기, 고속 대레이더 미사일, 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 레이더의 전파를 표적으로 삼아 추적하는 미국의 공대지 대레이더 미사일 함 미사일은 제식명이 AGM-88 HARM, 그 전에 등장했던 AGM-45 슈라이크나 AGM-78 스탠다드에 이어서 획기적으로 진화한 3세대 대레이더파 미사일입니다. 함은 하이스피드 엔타이레디에이션 미사일, 즉 고속 레이더파 대항 미사일이라는 뜻인데요. 적의 대공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임무인 시드라고 씨 뿌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 적 방공망 제압을 위해 추격하는 그런 기체들에 장착되는 그런 무기입니다. 적이 눈치채고 레이더 전원을 끄기 전에 최대한 빨리 날아가서 레이더를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속력이 중요한데요. 이 함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2로 그 이전의 미사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어서 이 대레이더 미사일 중에서도 강력한 축에 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공군은 그동안 러시아의 다양한 지대공 미사일들 때문에 광범위한 작전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와 M270에서 이제 GPS로 유도되는 GMLRS 전력이 투입되면서 러시아 방공자산 파괴가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공군이 러시아 방공망을 제압하는 시드 미션까지 시작하니까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크림반도나 우크라이나 남부전선 등에서 맹활약을 펼친 함미사일은 무려 21개 이상의 방공포대를 파괴해서 러시아군 방공망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하는데요. 이 함미사일은 러시아의 방공체계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포병대를 탐지하는 러시아의 대포병 레이더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함미사일은 적 방공망 제압을 위해 다양한 모드로 운용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SP, 셀프 프로텍션, 즉 자체 보호 모드입니다. 이걸 보호하는 전투기나 전자전기 자체에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적의 어떤 레이더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그쪽으로 함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모드인데 가장 이게 정확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모드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거를 운용 가능한 어떤 기체가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어떤 아예 전자전 전문기거나 일반 전투기라도 그걸 운용하기 위한 어떤 특수한 설비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드를 운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OO, Target of Opportunity, 즉 어떤 일종의 임기응변 모드입니다. 이거는 어떤 레이더파를 미리 찾아서 쏘는 것 같은데 함미사일을 장착한 기체의 어떤 센서로 이 적 레이더 위치를 찾는 게 아니고 이 미사일 자체에 탐지되어 있는 시커를 이용해가지고 레이더파를 감지한 다음에 그쪽으로 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최소한 이 함미사일에 장착된 레이더 시커의 정보를 전투기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시커만으로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적 레이더를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짧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모드긴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PB, 프리브리프트, 즉 사전계획 모드인데요. 이거는 아예 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사일 자체에 적 레이더의 위치를 미리 입력해서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진짜 딱 표적의 좌표를 미사일에 입력한 다음에 그걸 매달고 있는 기체는 그냥 예정된 위치까지 날아간 다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날면서 미사일을 떨어뜨리게 하면 돼요. 그러면 미사일이 미리 입력된 쪽으로 가다가 표적 위치 한 10km 정도에서 15km 떨어진 위치부터 그때부터 이제 레이더 시커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근처에 레이더가 있다 싶으면은 그쪽으로 날아가는 거죠. 이거는 위험성도 낮고 굉장히 멀리서도 쏠 수 있으니까요. 고정식 표적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적이 설령 레이더를 꺼버려도 그냥 그 원래 입력된 좌표로 날아가서 그냥 맞춰서 터트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에게 있어서 골치 아픈 방식이긴 하지만 동시에 작전 중에 갑자기 뭐가 나타나서 그걸 처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적인 대응은 절대 못하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방법인데 함미사일도 좀 구버전 같은 경우는
적이 레이더를 꺼가지고 표적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그냥 자폭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GPS 좌표까지 미리 입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적이 레이더를 꺼버린다? 그래? 어쨌든 난 네 위치를 아니까 그쪽에 가서 터져줄게 라고 일종의 공대지 미사일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적 레이더는 그걸 피해서 도망치거나 아니면은 레이더 끄고 그냥 다 숨어야 되거나 그 둘 중 하나입니다. 하여튼 골치 아파요. 그 한과 같은 대 레이더 미사일은 이미 걸프전에서 그 실력을 입증했다고 하는데요. 예.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방공망에 큰 타격을 입힌 전과가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약 500발의 함미사일을 발사했고 특정 시점에는 거의 하루에 200발을 발사해가지고 방공망을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그 적 레이더 파괴가 목적이지만 함미사일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아주 골치 아픈 부분이 예를 들어 해상 같은 경우는 함선의 레이더만 박살 내버려라도 CIWS를 제외한 중거리 이상의 요격 미사일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미사일 자체로 적함을 파괴한다기보다도 함미사일 이후 날아오는 하푼과 같은 순항 미사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물론 레이더를 끄고 디코이를 뿌려서 교란시킬 수도 있지만 레이더가 없어져 버리면은 조기용 보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항공 공격이 아주 취약해지는 거죠. 최신 방공체계라 불리는 S-300이나 S-400이 함미사일 격추는 물론이고 함미사일을 실은 미국이 더 제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S-300이나 S-400의 사거리가 100에서 최대 400km 정도니까 사실 함미사일 대응의 사거리만 보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하지만 이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를 24시간 켜놓을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 이제 위치가 발각될 위험이 있는 거죠. 또 나토의 위성과 정찰기가 러시아 방공 시스템 운용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위치를 발각 안 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 방공 시스템이라는 거는 360도 시야가 확보되고 레이더파가 방해받지 않고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동 중에는 어쨌든 은원패가 힘들어요. 즉 방공망을 지켜야 되는데 레이더 때문에 이 방공망의 눈이라 할 수 있는 이 레이더를 가동하지 못하는 아주 주객전도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함미사일은 길이가 4m고 탄주 중장도 60kg 정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작고 빠른 표적이다 보니까 요격이 어렵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값에 비해서 어떤 러시아 첨단 방공 무기들이 실전에서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현재 함미사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개발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예. 지금 최신 버전이 AGM-88-2형인데요. 이 2형에 램제트 엔진을 장착해서 속도와 사거리를 늘린 미 해군용의 AGM-88G, AARGM-ER, 복잡하다. ER은 익스텐디드 레인지, 즉 사거리 연장형입니다. 사거리를 최대 2배 이상 늘린 300km에 속도도 마 4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AGM-88G형은 미사일의 앞쪽 날개를 없애고 길이를 약간 줄여서 F-35의 내부 무장창의 경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F-35가 스텔스잖아요. 이러니 적 후방에 있던 레이더들까지 눈치 못 채고 있다가 이 함미사일 공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우크라이나 공군에는 원래 함을 달 수 있는 전투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다 구소련제 전투기들이니까. 그런데 구소련 전투기들도 나토 규격의 폭탄이나 미사일을 어쨌든 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미그-29나 수호-27 같은 구소련 전투기들을 냉전이 끝난 이후에 그 배선을 정말 샅샅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공군에 함 미사일을 제공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달아야 될지를 금방 파악해서 달아줬다고 합니다. 미국이 괜히 미국이 아닌 거죠. 어쨌든 함 미사일의 활약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공군력이 살아나면서 이 사태의 반전 계기를 모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과 같은 장기 소모전이 하루빨리 정리되어 평화가 오길 기대하겠습니다.